이걸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이제 끌질하는 부분인데 지금 달라진 하나 추가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직각글을 가지고 왔어요. 네네네. 자, 아직 선생님 것들 갈지는 않았더라도 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일단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짝이 없이 끌질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부터 파긴 팠어요. 근데 정확히 제대로 순서를 갖춰서 하자면 여기부터 먼저 따내는 거예요. 이 제비촉이라고 하는 여기부터. 왜 여기부터 따내느냐? 이 제비촉이라고 하는 이 넓이 자체가 이 뭐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 중간에 남는 이 살 또한 많이 남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되게 얇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떼냐? 이거는 톱을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요. 들어가는 데까지 넣어요. 예. 자, 들어가는 데까지 어디까지 넣냐? 여기에서 여기까지 톱을 넣을 수 있죠. 이렇게 기울어지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하셨던 톱질이에요. 연습할 때. 이렇게도 톱질하고 이렇게도 톱질을 해보셨던 부분이 여기에요. 이런 거 하려고 그 전에 톱질 연습을 했던 거죠. 이거에 대한 익숙하게 하고 먹금도 넣고 톱질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톱질을 넣는 데까지 넣는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그 다음에 끌로 가지고 가공을 해요. 그거는 순서를 하면서 보여드리면 훨씬 얘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해볼게요. 자, 톱을 넣는다고 했는데 톱을 어떻게 넣느냐? 자, 여기 선들 있으니까 선들을 보고 넣는 거예요. 우리 톱질 했던 연습 그대로 상기시켜 보십시오. 자, 최대한 넣는데 이건 깊이가 정해져 있죠. 여기까지 어디까지 넣어야 된다는 깊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넣긴 넣는데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자, 거준 뭐 톱질을 하는 것도 아니죠. 살짝만 살짝만 표시 자리만 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느냐? 끌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어야 이거를 끌질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끌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이 톱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톱 넣은 자리에다가 이 직각글을 대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선이 여기 선에다 맞춰 때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선보다 조금 더 앞에다 대고 얘를 때려주면 톱으로 잘린 자리들하고 끌이 여기서 때려가기 때문에 이게 적당히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요. 자, 이렇게 떨어져 내면 끌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생겼죠, 이제. 자, 이렇게 됐을 때 직각글을 쓰는 거예요. 직각글을 오일을 먼저 떼내고 내가 원하는 선에다가 일치를 시키고 자, 때려 넣을 때도 수직 잘 봐야겠죠. 자, 얘는 깊이도 봐야죠. 내가 원하는 깊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끌로 때려주고 나머지 부분들을 자, 이렇게 선에 맞춰서 이제 없애주는 거죠. 자, 선에 맞춰 없을 때 이쪽하고 이쪽이 결이 잘 맞아, 이 끌 깊이가 잘 맞으면 얘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요. 자, 여기 지금 안 떨어졌잖아요. 이건 끌이 다 안 찍힌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안 찍히거나 한다고 하면 다시 때리면 되죠. 그 자리에다 그대로 끼고 때리면 돼요. 때리면 이제 자리가 결이 자연스럽게 끊겼다고 하면 뭐 파내거나 그럴 것도 없어요. 적당히 끌 뒷면이 평평하니까 이 뒷면에다 이 끌을 대고 얘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내면 이 부분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요. 자, 저 나무 토막 하나만 주실래요? 자, 그리고 이제 나무 토막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 쓰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잘 떨어져 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무 토막으로 이렇게 대보면 이게 잘 따여 있다고 하면 이 나무 토막 이거 직각이 다 맞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걸로 여기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뜬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번 봐주면 없으면 오케이.
만약에 어디가 뜬다. 만약에 여기 이쪽 면이 배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생기겠죠. 예. 예. 반대로 되면 이렇게 기울어질 거예요. 예. 아니면 이 선들의 이쪽 면들의 살들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안 붙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 보이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밀착이 돼가지고 안 차게 되게끔 얘를 마무리를 져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직각글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통 가구나 아니면 가구들을 만들 때 디테일을 좀 더 많이 섬세하게 만들어지는 가구들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전부가 다 앞면이에요. 앞에 보이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가공돼야 훨씬 더 보기가 좋은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인지를 하고 나중에 쓰시면서 뭔가 확인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대봐가지고 확인을 꼭 진행을 해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꼭 톱을 쓰는 이유, 이걸 끌만 가지고 진행하기는 너무 일이 많아요. 금방처럼 톱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번 띄어내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톱을 넣어주는 거, 톱 넣어주는 거는 끌을 들어갈 만한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톱을 써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해서 일을 많이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이걸 끌만 가지고 쓴다고 하면 여기 막 찍어야지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 번거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톱을 같이 활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톱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순서로 하면 이 제비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가공하는 게 맞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여기 구멍을 파내는 거죠. 금방 보셨지만 이 부분을 나중에 파게 되면 여기를 먼저 파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파게 되면 아까 제가 이거 타격을 여기 이렇게 했어요. 타격을 할 때 잘못하면 이게 무너지는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구멍을 여기를 먼저 파고 여기를 하면. 근데 지금 상황상 여기가 뭐 살이 조금 두꺼워서 무너지진 않겠지만 가느다란 각재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실 때, 특히나 뭐 사방탁자 아니면 다른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이 부재 두께가 되게 얇아요. 뭐 20mm짜리도 있을 수 있고 뭐 24mm 뭐 그런 되게 얇은 각재들로 뭔가를 하는데, 그럴 때 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거든요. 되게 좁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를 먼저 가공하고 여기를 가공하면 여기가 잘못하면 무너지는 상황들이 가끔 생겨요. 톱을 살짝만 더 넣거나 아니면 끌질을 좀만 세게 하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무너질 수 있을 만한 유지가 커요. 근데 그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여기를 먼저 하고 여기를 하는 게 보통 순서예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계를 다루거나 뭔가를 작업을 할 때도 비슷한 순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건 무너질 수 있는 거는 기계로 쓰든 뭐라든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그쪽에다 적용을 분명히 시킨다. 자, 그래서 끌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끌질은 몇 개 보여드리려고 했고 직접 해보시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되뇌어보시라고 진행을 해볼게요. 파고자 하는 선들이 있다고 하면 선 앞에 대고 때리신다. 선에다 바로 대고 때리면 이 끌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을 넘어 이 뒤쪽으로 밀리겠죠. 이 선에다 바로 대고 때리면 이쪽으로 밀릴 테니 그거 감안해서 좀 앞쪽 3mm에서 5mm 정도 앞으로 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고요. 자, 수직으로 끌 세우고 타격해서 넣죠. 일정 깊이로 넣었다고 하면 끌을 살짝 눕혀가지고 끌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오게끔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점차 타 들어가는 게 일단 끌질이다. 그리고 결을 끊는 작업이 먼저죠. 결들이 있을 때 지금 이걸 결을 끊는 거예요. 이 때려 넣는 깊이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따낼 수 있는 것들이 또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이 끊는 거 되게 얕게 해놓고 이것만 깊게 넣는다고 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결이 끊기고 나서 걔가 떨어져야 걔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지, 결이 안 끊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얘만 깊게 넣으면 결이 안 끊겨졌으면 이게 잘 안 떨어져요. 당연히 여기가 결이 이렇게 해서 끊기면 사선으로 만나니까 만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한 3mm 정도 앞에서 시작을 했다. 자, 이 작업은 좀 반복이 돼야겠죠. 네네. 그래서 넣고 일정 부분 따내고 넣고 일정 부분 파내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여기 선에다가 대지는 않는다. 네. 선에다 언제 되느냐? 이게 이쪽에서 뚫려가지고 이쪽에 관통을 할 거잖아요. 팔 때 반절 정도 판다고 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관통을 시킨 다음에 정리할 때 선을 붙여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을 건들라는 거죠. 자, 여기도 살짝만 더 뒤로 눌러서 자, 넣어놓고 자, 이렇게 파고 자, 깊이가 깊어지면 끌밥을 한 번에 빼기가 귀찮으면 일단 한번 이런 식으로 살짝 모아놓은 끌밥을 좀 좁은 끌을 활용해 가지고 빼주시는 것도 방법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이게 일정하게 어느 정도 그 사선이 생겼죠. 네. 사선이 생기면 끌질하는 부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시자면 여기서 얘를 돌려가지고 이 사선이 생긴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나무는 결이 끊겨서 짧게 쪼개지면 그냥 부스러져 나와요. 예, 결이 안 끊겼을 때가 문제지 결을 짧게 쪼개만 주면 자연스럽게 부스러져 나온다. 그래서 사선이 이렇게 깊이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겼는데 이 생긴 부분들을 아까 뒤집어서 돌렸어요. 아까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돌린 거죠. 돌려가지고 이 결을 저 앞쪽부터 자연스럽게 찍어가지고 그냥 끊어주셔라. 예. 자, 짧게 쪼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당한 깊이를 유지해가지고 얘를 쪼개주실 때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선까지 바짝 접근시키기보다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남겨놓는 게 좋다. 예. 자, 이렇게 했으면 이 결들이 쪼개졌기 때문에 여기들이 좀 좁은 끌로 이렇게 잘 끌밥을 빼주면 뭐 잘 뻗어 나와요. 결이 안 끊겼을 때가 문제지 결만 끊겨주면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네네. 일단 어느 정도 깊이감을 가지고 네모나게 파지게 됐죠. 네. 자, 이 깊이가 조금 얕다고 하면 금방 했던 방법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깊이감이 깊어질수록 끌질하기가 사나워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정해지잖아요. 이게 넓은 것도 아니고 일정한 되게 좁은 부분들이라. 자, 그렇다고 하면 수직으로 다시 세워가지고 자, 끌 한번 때려 놓고 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를 진행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껴 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껴 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제껴 놓으면 자연스럽게 저 안쪽이 또 쪼개져서 끌밥들이 있을 테니까 네. 이렇게 좀 더 좁은 끌을 한번 활용해가지고 한번 빼주게 되는 거죠. 네네. 자, 이렇게 하면 또 반대면이 미세하게 이렇게 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끌을 뒤집어서 쓰시는 거는 나중에 좀 익숙해졌을 때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아직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나무를 돌려가지고 처음에 자세랑 익히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끌은 기본적으로 계속 직각 말씀하는데 제가 직각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직각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선에 근접했을 때는 이 직각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무작정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쓸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 안쪽에 살이 남기 때문에 뭔가 겉에는 뭔가 촉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빡빡해서 안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감으로 좀 익혀가야 돼요. 아, 이렇게 봤을 때도 이게 어느 정도 직각으로 잘 서 있는 거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느낌으로 좀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끌을 돌렸을 때하고 이렇게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이거를 한쪽 방향에서만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익히시면 훨씬 더 네네. 작업이 수월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깊이로 일단 팠다고 하면, 자, 반절 정도 오늘 팠으면 얘를 이제 돌려야죠. 네. 끌질할 때는 반절 파는 게 보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쪽에서 깊이를 다 파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많아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이게
끌을 아까처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반절 뒤로 돌려가지고 이쪽 방향에서 똑같은 작업을 진행을 하면 가운데서 만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리고 돌리는 이유 자체도 여기에서도 먹금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 먹금을 보고 파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에요. 정확도도 올라가고 이쪽에서만 다 파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리고 끌질할 때는 이게 돌리는 상황에서도 여기를 잘 털어내지 않으면 끌밥이 이렇게 놓으면 여기 잘못하면 밑에 깔리게 돼요. 끌밥이 깔리면 이 나무에는 분명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톱질처럼 그냥 가만히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망치로 때리기 때문에 그런 끌밥에 대한 덩어리들이 끼면 분명히 이 나무는 상처를 이렇게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유의를 해주시고 좀 자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끌밥이 밑에 끼면 이게 까딱거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까딱거림이 생기면 끌 쓰는 것도 그렇고요. 망치질이 제대로 힘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끌질할 때 이 작업 때도 분명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충격을 흡수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얘한테 다 전달을 해줘 버려야 돼요. 탕 치면 이 끌이 그 힘을 받고 푹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펑 치면 꿀렁 해버리면 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끌질만 더 힘들어지고 나무도 뜯겨나가는 현상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하고 반복이라고 했고 저는 한 3mm 정도 뗐고요. 3mm 정도 떼서 끌 수직으로 잘 세우고 일정 깊이로 넣어놓고 사선으로 살짝 때려가지고 얘 파주고, 자 얘도 파주죠. 그리고 자 이렇게 쓰면서도 끌을 약간 내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칠 때 이렇게 비껴나가면 억지로 내가 조절을 해가지고 내가 그은 이 양쪽의 선을 벗어나지 않게끔 조절을 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끌질을 해주셔야 훨씬 더 선에 잘 맞춰서 쓰실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저 지금 사선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쪽으로 한번 꽂아 놓고 아까보다 좀 더 파낼 수 있겠죠. 제가 또 깊이를 더 넣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끌밥들 한번 모았으면 한번 파주시면 된다. 지금 9mm짜리로 주로 파고 있는데 9mm짜리는 너무 타이트해서 파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끌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좀 좁은 걸로. 자 이렇게 해서 팠고 한 번 더 찍어서 이쪽 경사면을 좀 더 확실히 만들어주고 이걸 돌릴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찍어서 만들어 놓고 파내고, 그러면 아까처럼 비슷한 이제 경사면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돌리시면 된다. 돌려서 저 앞쪽부터 나무는 결을 끊어주면 자연스럽게 뽀개져서 이 끌밥들이 나오기 때문에 배출이 잘 되니까 결을 끊어주시면 된다. 자, 끌을 짧게도 잡고 길게도 잡는데 이거는 편하신 대로 끌을 잡아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얘가 지금 관통이 돼 가지고 끌밥을 한번 빼주면 자 이쪽 부분은 어느 정도 관통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쳐서 확실히 관통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관통이 다 됐죠. 네. 관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직 선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선, 양쪽에 있는 선들을 최대한 많이 건들지 않는 부분, 최대한 가까이 밀착시키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를 넘어버렸다고 하면 이제 헐거워지는 부분일 텐데 이렇게 저거 망치로 끌질하면서 여기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옆 라인 같은 경우는 이쪽 결들이 정확히 끊기고 나서 여기가 끌을 대야 훨씬 더 수월하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기 결을 끊는 작업들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남아있는 선, 이쪽에 남아있는 선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앞뒷면으로 돌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는 먼저 정리를 한번 한다. 자, 끌로 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 살들이 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끌질하게 좀 많을 것 같다. 그러면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끌로 정리한다고 하면 금방처럼 몇 번 나눠 가지고 망치로 때려 주시고 얘가 거좀 다 정리가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결을 먼저 끊어주는 거죠. 네네. 결을 최대한 이쪽으로 선까지 접근을 시켜가지고 결들을 먼저 다 끊어줬어요. 자, 반대편도 진행을 해보죠. 이거 돌리거나 할 때도 끌밥이 이 뭐 작업대 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확인해서, 자, 여기 한 번에 치기가 좀 많아가지고 얘를 반절 나눠가지고, 자, 끌 치기 전에 수직 잘 보셔야 된다고 했고, 수직 봤으면 내려주시고. 자, 금방 망치로 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손으로 밀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한꺼번에 많이 밀려고 하는 거니, 많이 밀려고 하기 때문에 끌질이 더 밀어도 가능하다. 망치로 굳이 때리지 않더라도. 네. 자, 이거 밀 때는 내 하중을 분명히 실어서 밀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끌이 내 몸에 밀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밀착해야 내가 내 하중을 실 수 있겠죠, 끌에다가. 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분명히 하실 수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결 끊어주는 부분을 진행을 했죠. 결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선까지 다 깨끗하게 끊어줬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이쪽 결 방향으로 이쪽 부분들이 살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쪽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죠. 결이 끊어진 거를 정리하는 거는 크게 많은 힘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선들이 살아있으면 선에다가 그대로 칼 끼고 수직 잘 유지를 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자, 이 모서리 부분, 이쪽 모서리 부분에 결이 안 끊겼다고 하면 거기들이 살짝 지저분하게 남을 거예요. 네네. 그거는 이쪽에서만 해서 정리가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쪽에서 또 결을 한번 끊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자, 선 어딘지 확인하고, 거꾸로 했구나 이렇게. 자, 반대면도 자, 이렇게 할 때도, 다듬을 때도 안쪽에서 이제 중간 정도 지점에서 만날 수 있게끔 이쪽에서 반절, 반대쪽에서 반절 진행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직을 잘 유지를 해가지고 안쪽에서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도 방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부분을 다듬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죠. 네. 아직 양쪽 부분에 조금씩 살이 남아가지고 좀 지저분해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을 끊는 방향에서, 이쪽 방향에서 이 나머지 모서리에 있는 부분들을 살짝 정리를 해줘야
해주셔야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선들 최대한 다 살렸고 눌린 자국 없이 관통이 잘 이루어진 그런 끌 작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도 분명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어떤 부분이냐? 자, 이거 자유자인데 얘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양쪽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까딱거림이 없이 안 생기는 상황에서 얘가 잘 밀착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야 얘가 안쪽에 이 끌 이쪽 구멍 관통돼 있는데 이게 배가 나오거나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확인해봐가지고 까딱거림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까딱거림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안쪽에 뭔가 살들이 남아 있는 거니까 어디가 어떻게 남는지를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또 이런 거죠. 선을 넘기면서까지 그런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선을 넘기면서까지. 선 넘기지 않고 선이 남아있을 때 끌을 써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지, 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잘 안 맞네 하고 계속 다듬으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제 끌구멍만 넓어지게 되는 거죠. 예, 선이 없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